네, 지난 시간에는 파이단틱 모델로 포스트 요청을 받아서 새로운 아이템을 등록하고 이제까지 등록된 아이템을 get 요청으로 조회하는 API를 구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ut 요청과 delete 요청까지 마저 구현해서 백엔드 API의 핵심 기능을 모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 백엔드 API 서비스가 하는 일은 이용자의 데이터를 새로 만들고 조회하고 있던 거 수정하거나 지우는 일입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작업을 앞글자만 따서 크러드라고 부릅니다. 위키피디아에 있는 문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각각의 글자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잘 나와 있습니다. C. create,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을 하면 새로운 사용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합니다. R. read고요. 저장된 데이터를 조회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을 확인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불러오는 것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U는 update고요. 기존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사용자가 프로필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때 수행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 delete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이 네 가지 동작은 대부분의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개발자는 크러드를 구현해서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고 해당 코드를 개발을 합니다. 이 크러드 작업을 HTTP API 서비스 형태로 제공할 때는 흔히 RESTful API 방식을 씁니다. HTTP 프로토콜에 있는 메소드로 구분을 해서 특정 데이터 모음에 대한 크러드 작업을 처리하는데요. 데이터를 새로 생성하는 create 같은 경우는 post나 put 요청을 쓰고요. read 같은 경우는 get 요청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푸시나 패치 메소드를 활용을 하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딜리트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사용해서 HTTP API를 구현을 하게 되죠. REST도 위키피디아 문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REST 자체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예요. 이는 웹에서 사용되는 HTTP 프로토콜 기반으로 하는 아키텍처 스타일이고요. REST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규칙을 정의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까지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REST 방식으로 쓰고 있다 정도는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REST 방식은 결국 웹 기반 서비스 전반에 널리 활용을 되고 있고요. 어떤 데이터 모음을 리소스라고 부르고 이 리소스마다 HTTP 메소드를 다르게 적용해 가면서 크러드 작업을 처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메소드와 크러드 액션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해보면 REST에서 create 작업은 HTTP 메소드에서 post나 put 요청을 활용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는 post를 쓰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 미리 발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put 메소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read 같은 경우는 심플해요. get 요청으로 일반적인 브라우저 요청과 비슷하게 가져와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put을 활용해서 전체 업데이트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패치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일부 속성만 변경하고 기존 속성들은 놔두고 일부 속성을 변경할 때는 패치 메소드를 활용하고는 합니다. 딜리트는 심플하죠. 그래서 있는 리소스를 삭제하고자 할 때 딜리트 요청을 보내면 됩니다. 결국 백엔드 API 서버의 핵심 역할은요. 이용자의 데이터를 크로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HTTP 프로토콜을 쓰고요. 이 프로토콜 내에서 RESTful API 스타일로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그 본문에 주고받는 데이터는 JSON 포맷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메모리에 임시 저장되는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백엔드 API 서비스를 만들어 볼게요. 진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지만 전체 흐름 핵심을 이해하는 데는 훨씬 간결하고 좋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미 구현한 포스트 요청을 처리하는 API예요. 지금은 temp items라는 메모리 딕셔너리,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추가해 넣었습니다만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용자가 데이터 아이디도 제공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했습니다만 실무에서는 UUID 등의 랜덤 아이디를 생성해서 쓰거나 DB에서 아예 발급을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랜덤 아이디를 생성해서 쓰는 방법을 써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고유 아이디를 DB에 의존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층,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랜덤 아이디로 생성했으면 좋은데요. 이때 UUID를 쓰기도 하는데 UUID 값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UUID는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 아쉽기 때문에 조금 짧게 표현되는 랜덤 아이디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훌륭한 랜덤 아이디 체계를 발견했기에 이걸 쓰려고 해요. 나노 아이디라는 건데요. 스펙 문서도 잘 나와 있고 파이썬을 포함한 여러 언어의 라이브러리가 잘 공개돼 있어서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깃허브에 있는 나노 아이디 주소를 찾아와 봤고요. 소스도 여기 잘 나와 있고 문서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나와 있고 이 나노 아이디를 생성할 때 글자 수를 여기다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글자짜리를 쓰고 싶어. 그럼 생성되는 나노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요. 이 나노 아이디를 10글자로 제한했을 때 충돌 가능성을 여기에 같이 표현을 해줘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글자로 했을 때는 굉장히 금방 충돌이 날 수 있고,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이제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의 고유한 값으로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예제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는 한 10글자, 12글자만 해도 충분한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확률적으로 잘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걸 믿고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가면서 해당 길이의 랜덤 아이디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 패키지 같은 경우도 여기 pip 인스톨로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UV로 애드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터미널에서 우리 프로젝트 안에 들어온 다음에 UV add nano id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디펜던시에서 nano id 2.0.0 패키지가 추가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프로젝트에서 int 타입으로 쓰던 아이디를 우선 스트링으로 다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변경하는 김에 이 타입 별칭을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별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아이템 아이디라는 걸 선언을 할까요? 이거는 원래는 int였죠. 근데 이번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템이 id 타입이 아이템 id예요 라고 선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동으로 완성해 주는 걸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러 정말 좋아요. 그래서 원래 아이템의 아이디를 1, 2로 기본 지정했던 값도 스트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저 나노 아이디 값을 생성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임의로 생성한 걸로 바꿨고요. 리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 아이디를 int로 받았던 거에서 아이템 아이디 타입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포스트에서 아이템은 원래 아이템 스트럭처 안에 ID 타입을 잘 변경을 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타입 별칭을 써서 ID 타입을 스트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ID 속성을 좀 선택적으로 쓰기 위해서 파이단틱 모델을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포스트 요청에서 아이템을 다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여기 ID를 지급해 주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랜덤 ID, 나노 ID로 ID 값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이템이 아이템 전체 값이 아니라 아이템에서 ID 값을 제외한 파이단틱 모델을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베이스라는 걸로 분리를 하고요. 여기에는 원래 있던 네임과 컬러 속성만 받도록 하죠. 컬러 속성을 받도록 하고요. 기존의 아이템 전체 요청을 활용할 때는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아이템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단틱 모델 아이템 베이스는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파이단틱 모델이 되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 베이스를 상속받았는데 아이템 베이스가 파이단틱의 베이스 모델을 상속받았죠. 아이템까지도 파이단틱 모델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점은 이 네임과 컬러 속성이 있다는 건 동일하고요. ID 속성만 아이템에 실제로 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되면 아이템 ID로 줘야 할 때 아이템 나오는 건 맞고요. 포스트 요청할 때 ID 값을 주지 않아도 되죠. 그럼 아이템 베이스에 있는 컬러와 네임 값만 갖고도 정상적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ID 값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변수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기로 하고요. 나노 아이디에서 바로 제너레이트를 할 수 있어요. 나노 아이디 하고 len 10글자짜리 정도로 줄까요? 이러면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나노 아이디를 임포트를 해야겠죠. import 나노 아이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create 아이템 포스트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나노 아이디에 generate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알파벳은 기본값을 쓸 거고 사이즈가 기본은 21글자인데 우리는 10글자만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여기서 나노 아이디로 생성을 했고요. 이제 아이디를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아이디라는 게 좀 너무 모호하니까 아이템 아이디라고 하고요. 아이템 아이디가 템프 아이템에 있냐 정도만 확인하고 그래서 템프 아이템에 지정을 하겠다라고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이템에 들어가는 건 아이템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사실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아이템을 만드는데 아이디는 아이템 아이디고 네임은 아이템의 네임, 컬러는 아이템의 컬러 이렇게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템프 아이템스라는 딕셔너리에 보관을 하고요. 반환을 할 때는 그 자체를 반환해도 되겠죠.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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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아이템까지도 반환이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생성된 아이디 값이
담겨 있는 오브젝트가 반환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아이템 속성을 복사하면서 생성하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걸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위에 있는 게 기존에 하던 방법이고요. 이렇게 아이템을 만드는데 아이디를 지정해주고 나머지 속성을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기존 아이템에서 모델 덤프라는 파이단틱 모델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럼 아이템의 모델 덤프 메소드를 이용해서 덤프된 속성들이 이 아이템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지정되듯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좀 줄여서 표현을 하면은 크리에이트 하는 것까지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터미널에서 fast API 서버를 띄울게요. uv run fast API dev 개발 서버를 띄우고요. 이 상태에서 HTTP 유틸리티를 활용해서 한번 요청을 날려보도록 할게요. 포스트 요청을 날릴 거고요. HTTP에 로컬호스트죠. 로컬호스트에 8000번 포트로 보낼 건데 포스트 요청으로는 네임 속성이 먼저 들어가겠죠. 대현이라고 한번 주고요. 컬러는 아이템이 대현은 좀 이상한가? 아이템이 뭐 볼펜 하고 컬러가 블랙, 레드라고 합시다. 요청 주소가 아이템즈까지 URI를 줘야 하죠. 그래서 아이템즈의 네임 속성은 볼펜, 컬러는 레드라고 요청을 주게 되면 그래서 요청을 보낼 때는 레드랑 볼펜이란 컬러랑 네임 속성이 달린 제이슨 본문을 보낼 거고요. 에러가 났네요. 에러 조회를 한번 볼까요? 에러가 나노 아이디 제너레이트 할 때 났는데 예측하지 못한 키워드 아규먼트 렌이 들어왔다. 아, 렌이 아닌가 보네요. 나노 아이디 제너레이트가 렌이 아니라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걸 못 보고 넘어간 것 같아요. 파라미터가 제너레이트 함수에는 알파벳과 사이즈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렌을 줬죠. 그래서 잘못된 게 나왔고 정정을 하고요. 개발 서버로 띄웠으니까 서버를 다시 띄울 필요는 없어요. fast API 서버가 유지된 상태에서 다시 요청만 똑같이 날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으로 줬던 아이템 베이스를 포스트 요청으로 보냈고요. 201 create가 결과적으로 잘 떴어요. 그래서 응답으로 내가 줬던 레드와 볼펜을 잘 받았는데 여기 아이디가 새로 생성이 됐습니다. 나노 아이디로 10글자짜리 아이디를 생성한 값이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get 요청을 볼까요? get 요청을 보내면 이 아이디 값을 생성받은 거를 그대로 전달하면 지금 메모리에 남아있는 아이템 값이 잘 조회가 되겠죠. 그래서 레드, 볼펜이고 아이디는 이거야 까지도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create 메소드로 변경한 함수가 잘 실행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노 아이디 제너레이트의 사이즈 10글자짜리로 생성을 해서 잘 저장을 했습니다. 개별 데이터를 조회하는 리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거에서 바꿀 게 없어요. 단지 아이템 아이디 타입을 int에서 string, 아이템 아이디 엘리어스로 준 스트링으로 받게 하면 되고요. 지금 어차피 템프 아이템스 딕셔너리가 그에 알맞게 잘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단틱 모델로 제이슨 처리가 알아서 잘 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있으면 해당 아이템 주고 없으면 404 처리 나는 것까지도 잘 되고 있었죠. 없는 아이템 한번 줘볼까요? 없는 아이템 한번 주면은 404 나파운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풋 요청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메소드. 앱에 put 데코레이터를 달 거고요. 아이템즈의 아이템 아이디 코파일럿이 다 해주죠. 이렇게 하고 상품 수정 같은 경우는 오늘이 며칠이에요. 날짜가 많이 지났습니다. 7월 21일이고 아이템 아이디를 처리할 거예요. define 할 거고요. 업데이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아이템 아이디를 여기 패스 파라미터로 받아서 처리할 거고 아이템 본문에 들어있는 속성들은 아이템 베이스로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그 결과값으로 잘 변경된 아이템 오브젝트를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템 아이디가 템프 아이템스 딕셔너리에 없다면 마찬가지로 404 에러를 내주면 될 거고요. 있다면 새로 변경을 해서 템프 아이템스의 그 아이디 그대로 반환을 해서 넣어 놓으면 될 거예요. 포스트 요청에서 썼던 그 함수 있죠? 여기 파이단틱 모델에 있는 모델 덤프라는 메소드를 활용해서 나머지 속성값들을 복사해서 새로 만든 아이템에다가 그 아이템을 템프 아이템스에 잘 넣어주고 그 아이템 자체를 반환해주면 업데이트까지도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업데이트가 되면은 스테이터스 코드는 202로 주도록 할게요. 정상적인 응답의 경우에는 잘 변경됐습니다 라고 202 응답을 주도록 변경을 하고요. 터미널에서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아까 있던 아이템 한번 잘 조회를 해보고요. 릴로드가 돼서 사라졌네요. fast API 서버가 릴로딩 될 때마다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 하드코딩된 데이터 서버가 뜰 때 들어있는 데이터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아이템이 없네요. 제가 이 템프 아이템스를 넣을 때 여기 아이템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거는 아이디 값을 잘 변경을 했는데 키 값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키 값도 그에 걸맞게
잘 변경해 볼게요. 이렇게 코드가 중복되면 변경할 때 한 군데만 바꾸는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게 싱크가 맞지 않게. 그래서 이런 중복 데이터는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중복 데이터가 있는 바람에 저조차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ID 값을 여기서 조회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더 좋겠죠. 지금은 템프라서 게으르게 한다는 게 이런 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하고 나면 이번엔 조회할 수 있겠죠. 하드 코딩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아이템 A라는 거를 아이템 뭐 A 2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푼 요청을 보내면 될 거고요. 속성으로 아이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컬러는 원래 그대로 레드예요. 그리고 네임은 아이템 A2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 푼 메소드가 정상적인 응답을 주었고요. 원래 조회했던 get 요청을 그대로 보내보면 잘 변경된 A2가 반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서버가 리셋 시작되면은 이 데이터가 다시 원래로 원복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딜리트 메소드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앱 데코레이터로 딜리트를 해줄 거고요. 역시 코파일럿이 막 생성을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삭제가 됐을 때는 204 응답으로 주려는 것까지 제가 여기 선언했던 걸 보고 그대로 만들어줬어요. 상품 삭제도 만들 거고 딜리트 아이템은 아이템 아이디를 받아서 삭제를 해줄 거예요. 아이템 아이디가 템프 아이템스에 없으면 역시 404 응답을 주고요. 있으면 이 템프 아이템스의 딕셔너리에 있는 내용을 딜리트하고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값은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204로만 잘 나오면 됩니다. 뭐 임의의 딕셔너리 하나 주도록 할까요? 예를 들면 스테이터스 아무 의미 없지만 딜리티드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딜리티드에 true라고 줘도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서 딜리트 메소드까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확인을 해볼게요. 떠 있는 상태에서 아이템 A가 조회가 됐었는데 딜리트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딜리트 메소드를 보내게 되면 204로 no content 응답이 잘 나왔고 해당 딕셔너리에서 현재 사라졌을 거기 때문에 get 요청을 해당 아이디로 보내보면 40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딜리트 메소드까지 잘 구현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걸 정리를 해보면 create나 read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걸 살짝 변경해서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했고요. create에서 나노 아이디를 이용해서 새로 아이디를 생성을 했죠. read 같은 경우는 원래 있던 게 그대로인데 아이디 타입만 int에서 스트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업데이트와 딜리트를 이번 시간에 새로 만들었는데 전체 업데이트를 하는 푼 메소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속성인 네임과 컬러를 다 지정을 해서 업데이트 처리를 했고 업데이트 처리가 잘 되었을 경우에는 202 응답을 주었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그냥 딜리트 메소드에서 해당 딕셔너리에 있는 값을 삭제하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 잘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중복 코드가 계속 보이는 점이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인데요. 아이템 아이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404를 줄지 뭐 400을 줄지 이게 여기가 좀 반복되는 게 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함수를 추출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or 404를 내는 거. 그래서 아이템 아이디를 받아서 해당 아이템을 주거나 아니면 404 응답을 내는 걸로 함수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이템과 404가 어떤 아이디 기반으로 아이템 오브젝트를 줄 거고 없으면 404의 익셉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리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이 함수 그대로 쓰면 되죠. return 아이템5와 404 아이템 아이디를 주면은 이 부분이 깔끔하게 해결이 될 거고요. 크리에이트 아이템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별 상관이 없고 업데이트 아이템 같은 경우도 기존 아이템을 불러와서 처리해도 되는데 굳이 불러와서 그걸 쓰진 않아도 되죠. 그래서 아이템5와 404 정도로만 이 부분을 중복 코드를 제거하는 걸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경우에만 진행을 하고 없을 경우에는 무시하고 언더바 같은 경우 이제 무시하는 변수를 흔히 많이 쓰죠. 404 에러 내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추격할 수 있습니다. 딜리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아이템 5와 404를 내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레이즈 나지 않고 이 엑셉션이 나지 않고 진행된 경우에만 해당 함수를 재활용해서 중복되는 코드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기호예요. 그냥 중복돼서 처리하는 게 본인의 취향에 더 맞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그 ID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코드가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변경 시에 이제 나머지를 같이 변경하지 않아서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곤 하기 때문에 중복은 최소화하는 게 좋은 습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소스를 고치면서도 계속 언급을 했는데요. 가짜 데이터베이스의 문제는 서버가 재시작된 다음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져 버리죠. 그럼 동시성 처리가 불완전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 있던 데이터 사라지는 게 일단 제일 크고, 내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없어졌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메모리에 그냥 별도의 동기화 작업 없이 막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동시 요청이 막 오게 되면 동시성 처리가 불완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의 소스는 여기 깃허브에 잘 나와 있고요. 해당 디렉토리에 완성된 버전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거나 그대로 실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을 요약하면요. 크러드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이디 체계를 나노 아이디로 변경을 했어요. 10자리로 랜덤 아이디를 생성하는 나노 아이디 체계를 써봤고요. 인트 대신에 쓰니까 훨씬 더 뭐 사람이 보기에 좋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죠. 타입 별칭으로 아이템 아이디를 별도로 정의를 해서 스트링으로 str로 그냥 막 의미 없는 타입을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정리해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스트 요청 이번 시간에 푸시랑 딜리트까지 마저 완성을 해서 크러드를 한 꼭지 완성을 해봤고요. 아이템 조회 코드가 중복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리팩터링으로 함수를 하나 좀 추출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진짜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